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아직도 이진환 기자가 격리 해제가 안 돼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출연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진행하고요. 그 대신에 오늘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우리 친구 부부장 동지 윤미령 씨를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내과의 정성환 교수님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경력 역시 화려하신데요. 보시면 교수님께서는 순천향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거기서 석박사를 하셨고요.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호흡기과에 연수를 하시고 길병원 호흡기내과 주임 교수를 거쳐서 호흡기질환연구소 소장, 또 임상시험센터장을 맡으셨습니다. 다음에 학회 활동도 활발하셔서 호흡기내과학회 폐섬유화증 연구회 학술위원이시고 또 유럽 호흡기학회 정위원이시고 직업성 천신 및 폐질환학회 총무이사시고 또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이시고 환경부 성면피해 구제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너무 길었나요? 또 상도 받으셨어요. 작년이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성명 가습기 피해자 구제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사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방송은 세상에 상 못 받으신 분은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역시 핫 이슈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계속 코로나만 몇 주째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호흡기내과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일부 중요한 내용을 좀 했고요. 시즌2로 좀 미처 못 다룬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주제를 잡은 게 클로로킨으로 잡았는데요. 이 클로로킨이 원래 무슨 약이에요? 원래는 이게 항말라리아 제제로서 이제 말라리아 질환에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이제 말라리아 치료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로서 이제 면역성 질환이 있는 루푸스 같은 질환에 있어서 이제 항면역제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민희 여사님 일도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깨돌이님 반갑습니다. 원래는 말라리아 치료제죠? 원래 말라리아 치료입니다. 키니하고 뭐 다른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이게 틀리게 이제 클로로킨은 이제 합성제제로 나온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클로로킨 두 가지가 있죠? 클로로킨 포스페이트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른가요? 거의 작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있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건 어떻게 하는 이유는 별로 없고요. 작용은 비슷합니다. 두 제제. 쓰는 용도는 좀 쓰는 정도도 거의 용도는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항염증 치료제로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첫 번째로 이슈로 다루냐면요. 미국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냥 의사 처방 없이 잡수고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의사 처방 하야죠.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게 안전한 약이라고 알려져가지고 이상적인 거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약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의사 처방에 하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갑자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나요? 이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사재기가 막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태국제더라고요. 해외 직구 사이트가 생겨갖고 태국에서 무려 이 한 병에 17만 4천 원씩 이게 복리 같은데
이게 한 병에 77만 4천 원씩. 네,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약이거든요. 네, 저렴한 약인데 뭐가 그렇게 비싼지 예?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막 사시던데.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위험한 일이고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죠. 충분하고, 네, 충분하고 이거는 이제 그냥 해외 직구하지 마시고요.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발급받으셔야 돼요. 처방전. 우리나라에 충분히 쓸 만큼 있는데도 왜 그렇게 동작 빠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외, 이게 말라리아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국가에 좀 이런 약들이 많은가 보죠? 우리나라 말라리아 발생합니까, 요새? 지금도 발생하지만, 발생하지만 네. 그렇게 뭐 아주 우리나라 에피데믹에서는 좀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자주 쓰는 거, 지금 현재는 오히려 항면역제로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그걸 갖다가 사재기를 할 정도의 약은 아니죠, 그게. 오늘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많은 건 플라케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루푸스나 뭐 이런 루푸스 같은 데서 이제 항염제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건 보니까 사노피 아벤티스 제품이다. 이런 좀 믿을만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을만한. 사노피 아벤티스하고 이제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생산, 바이오하고 이런 데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을만한 데서 생산한 정품을 드시도록 아무리 바빠도 태국에서 해외 직구 같은 거 좀 삼가하시고 또 드실 때는 꼭 의사들하고 처방해서 하시고. 약국에서도 판매하나요? 아니 그냥 이건 처방이 있어야죠.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효과는 물론 30몇 명 샘플로 한 거지만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지스로마이신하고 같이 쓰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데이 5에 확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임상이 아주 많이 된 거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이제 주로 임상이 됐는데 약 100여 명 데이터를 보면 역시 좀 일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벌써 100여 명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그 같이 쓸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알타리 무도사님 반갑습니다. 깨돌이님 질문 들어왔네요. 우리나라는 마스크 촬영하라 하고 미국은 효과 없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는 말인가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본인이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무증상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비말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남으로부터의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남한테 전해주는 것도 상당히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예전일 것 같은데 미국은 보니까 또 그 CDC인가요? 거기 가이드라인에 뭐 마스크는 안 해도 된다고 의미 없다는 얘기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훨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전파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이제 N95 마스크하고 비슷한 KF94라고 있습니다. KF94는 특히 바이러스에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상당히 숨차던데. 숨차죠. 숨차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은 숨은 좀 차고 답답하긴 해요. 근데 폐기능이 비교적 정상적이거나 질환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가벼운 그런 폐질환 정도면 그 KF94를 써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고 다만 KF94는 중증 폐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증 폐질환이 있어서 폐기능이 정상인에 비해서 30-40% 정도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대개는 알게 되는데 자기 폐기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KF94가 장시간 낄 경우에는 조금 이산화탄소도 우리 몸속에서 증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권고되지 않습니다만 일반인들하고 일반 경증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다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끼돌이님?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세요. 마스크 하는 것이 훨씬 이 질환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이건 무슨 약이에요, 아지트로마이신은?
아이스로마이신이라는 건 이제 마크로라이드 계통의 항생제고요. 네. 요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박테리아균을 죽이는 약입니다만, 네, 박테리아 항생제인데요. 네. 근데 이 아지스로마이신이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이제 몸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폐렴이 쫙 악화될 때 염증 반응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마이신이 그런 작용이 있군요. 예. 그 한 번 알타리 무도사님께서 한 번 쓰고 버리자니 영 아깝다. 그래서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번 쓰는 게 어떠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 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원래 KF94나 뭐 그런 마스크들은 사실은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네. 며칠 동안 이게 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균이나 이런 데 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권고되지 않고 있고 되게 하루 정도 쓰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하루 동안 잠깐 쓰는 겁니까? 예, 잠깐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HOCL 같은 스프레이 소독제를 이제 뿌려서 여러 날 쓰는 분도 계시던데. 예, 그죠.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권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내에 쓰고 폐기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하루 이상 쓰면요, 그 필터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거기에 균 같은 것들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게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정도 쓰시고요. 아깝더라도 그냥 버리시는 게 원칙입니다. 정부에서 일주일에 2개만 주니까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소독제라도 뿌리고 살균이라도 해서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뭐 그렇게밖에도 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뭐 지난주에 보니까 나노 마스크를 어떤 국내 교수님이 개발을 하셨던데, 그건 20번 빨아서 쓸 수 있는. 그렇다는데 물론 이제 뭐 아주 좋은 그런 발명품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걸 한번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타리 부서는 이제 하루 쓰면 원래 폐기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그래도 좀 여러 번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전해야 되고 그 소독을 안 하고 쓰면은 오히려 더 감염의 위험도 크다고 하시니까 그건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제 또 하도 차대기가 일어나니까 또 이게 권준욱 본부장께서 이런 발표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클로로킨이 한 40만 명분이 비축돼 있다. 그건 충분히 있는 이야기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클로로킨도 사실은 이제 이게 임상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게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임상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임상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험실적인 그런 저감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약 10여 군데 이제 하스피탈에서 병원에서 그 임상 해본 결과도 이제 좀 그래도 유의한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3상 정도의 큰 대규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렇게 같이 투여해보는 걸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 얘기하는데 노인이 문제더라고요.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시니까. 노인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를 아주 이제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외부 다녀오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손을 잘 씻고요. 세면도 역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씻으실 때는 뭐 우리 일반적인 준칙하고 똑같습니다. 알타리 무도사님, 미국 사람 먹고 죽은 기사가 저도 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 사람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아마
사람한테 쓰는 걸 먹었는지, 하여간 뭐가 어항 청소하는 걸 먹었는지, 하여간 좀 사고가 났어요, 낙이. 예. 조심하는 그러니까 이제 게 좋을 것 이거는 같습니다. 예. 반드시 의사 처방하에서 예. 써야 된다는 걸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노인도 혹시 뭐 특별한 가이드라인 수칙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지 젊은 사람이나 않습니다. 노인이나 손을 자주 비슷합니다. 씻고 자주 씻고 예, 기침 재채기 예절 지키고 그다음에 예. 외부 다니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는 걸 예.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이 아무래도 이렇게 제한적이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예. 경우에는 집 안에서라도 간단한 운동, 그다음에 영양 보충,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채광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제 면역이 비타민 D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면역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그 질환에 해당하는 약들을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제 고혈압일 경우에는 그 약들을 반드시 잘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방받으신 약이나 아니면 흡입제나 이런 걸 반드시 잘 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기저질환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르신들은 평소에 잡수던 약 잘 챙겨 먹는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그냥 요즘에 이제 병원 가시기도 어렵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약이 떨어져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으신 방법이고요. 반드시 이제 약이 떨어지시면 뭐 요즘에는 전화 처방도 다 되니까 처방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기저질환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안 좋아질 경우에는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빈틈을 노리면서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하나 더 있던데요. 요즘 노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이라고. 젊은 사람 보면 피하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그래도 면역 체계나 이런 게 아무래도 비교적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 다 피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젊은 사람은 멀쩡한데 젊은 사람한테도 감염되면 노인은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자들에서 이제 감염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처방되는 줄 모르셨어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 전화 처방 허용이 됐어요. 이러고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전화 처방 해드리면 또 약국으로 이제 그 뭐 메일로 처방전을 보내줘도 되고요. 하면 다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십시오. 저 질문이 많아요. 규백신 피리어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득죽낙죽이냐. 근데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2주 이내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아닌 게 아니라 한 3주, 뭐 길게는 4주까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2주 이내가 제일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아주 일부 환자분들에서 3주, 4주까지도 이렇게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2주 이내입니다. 평균은 5.2일로 5일에서 일주일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이상하게 특이하게 오래된 사람은 이제 이중 노출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런 있던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사람 두 번 걸렸다는 얘기인가요? 한 번 나섰다가 또 걸리는 거? 그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운이 나쁜 사람이네. 드물기도 하지만 이제 대개는 이제 본인의 면역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죠. 두 번째 증상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역시 열이 제일 많군요. 열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기침, 객담 그런 것들이 있고 아주 드물게는 아닌 게 아니라 소화기 증상으로서 이제 설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많지 않으면 10% 내외 정도고요. 대개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 역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열, 그다음에 객담, 그다음에 심할 경우는 이제 호흡곤란, 숨찬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점막이 있는 데는 다 가잖아요. 예, 그럴 수 그것이 있습니다. 뭐 예. 폐점막이 됐, 기도점막이 예. 됐건 예. 장에 있는 점막이 됐건 하여간 점막이 있는 데는 얘가 즐겨 쳤는 데죠. 예. 이렇게 왔다가 예. 얘가 특별히 얘가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네. 이 바이러스 돌기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요거의 스파이크요. 예, 네. 스파이크죠. 예. 그게 이제 점막에 있는 주로 ACE 리셉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ACE 리셉터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되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얘가 뭘 해요? 들어가서 이제 세포 속에서 이제 네. 점점 증식도 하고 그다음에 세포 기능이 이제 그렇게 되면 증식되면 이제 세포 기능이 이제 무너지면서 네. 염증이 발생하고 네. 그게 심해지면 이제 사이토카인 복분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점막에서 이제 밑에 있는 점막 하조직이 이제 무너지면서 염증으로 이제 무너지면서 그게 심할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퍼져가지고 다장기 부전이라는 아주 심각한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생기면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면 저렇게 CD아가 그 손모가 막 떨어져 나가네요. 네, 그게 이제 이게 세포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세포가 통째로 죽어나가기. 예. 그러면서 이제 네. 세포가 이제 점점 이제 로스가 되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되면 그 장기 자체가 이제 완전히 기능이 멈춰지는 그런 소견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다장기 부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생기면 되게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폐혈증도 그죠? 예, 폐혈증. 이제 그게 이제 폐혈증이라는 게 다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며칠 안 됐는데요. 이렇게 네. 후각. 꽤 유명한 소식. 교수님께서 예. 발표를 했는데 네. 보니까 이름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마운틴 사이나이 뉴욕에 있는 큰 병원인데 예. 발표를 비누과 선생님인데 예. 이 후각하고 맛을 상실하는 게 예.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서 예. 그 유일한 증상일 수 있다 그게. 예. 응?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되게 이제 전체 환자 중에서 이제 물론 미국이 통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네. 한 30% 정도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무증상 환자들에서 별 땀 증상 없는데 이렇게 이제 후각을 못 느끼다든지 또는 미각을 못 느끼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번 이게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혹시 두통도 무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두통은 되게 이제 발열이 생기면서 이게 생길 수 있고요. 그냥 네. 두통 자체로 오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만 되게 발열하고 동반돼서 두통은 되게 옵니다. 동반돼서요. 예. 보통. 이 대표 채팅 됩니까? 제가 채팅 자체가 안 돼가지고 예. 채팅 잘 돌아가지 않나요? 지금 다시 끊어졌는데요. 예. 채팅 잘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후각이나 맛이 상실이 되면은 특히 이제 독일에서 3건 중에 두 건이 이제 그 냄새장애가 있었다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한 30% 정도 그런 장애가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젊은 사람들 무증상 감염자라고 생각할 때 오한이나 발열이 없으면서도 이제 없다고, 저렇게 있을 원인 혹시 모르게 이제 있다. 입맛이 떨어지고 냄새를 못 맡은 것 같으면 한번 또 의심을 의심을 하고 해봐야 이제 될 것 검사를 해보는 게 같아요. 이제 예. 원칙이 되겠습니다. 검사가 말도 많고 그래요. 예. 예? 예.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제 최근에 막 예. 15분이다 10분이다 미국에서 뭐 예. 신속 진단 키트가 나오는데 이게 예. 믿을만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프로브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뭐 좀 빨리 레피드 테스트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점차 이제 정착이 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이제 일부 회사에서는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상용화 될 거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센시티비티가 좀 떨어진다고. 예.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시간 걸리잖아요. 예. 검사하는데. PCR 하니까. 검사. 예. 예, 검사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분자 생물학적인 검사 방식이 지금까지는 되게 썼고요. 우리나라에서 회사에서 생산하는 걸 대부분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이제 PCR라는 검사를 해서 그 바이러스를 디텍션하는 그런 기술로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한 6시간 걸리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 4시간 정도로 이제 좀 당겨지는 그런
그 키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RT-PCR 검사 장비는 거의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게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검사 그렇죠. 지금 현재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근데 이제 자꾸 10분짜리, 15분짜리가 나오니까 자꾸 이제 그들로 솔깃하게 되고 예. 또 FDI가 또 레피드 테스트를 또 승인했다는 소리도 예. 듣고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10분 만에 하고 예. 꼭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맞습니다. 이거 당 테스트 하시고 아, 한 번씩 예, 하고. 이건 이제 PCR 검사, 이거 분자생물학적 진단이 아니고요. 이거는 항원 항체 검사고 항체 검사죠. 항체 검사에서 우리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이렇게 손가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피해 조금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걸로 이제 그 혈당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죠.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그걸 검사하는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이 오는데 예. 열이 없는 경우로 오래 가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한만 오고 예. 열은 실제로 없고 예, 이제 그래도 의심해 봐야 예, 되나요? 그래도 의심해서 이제 한번 오래 가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제 오한이 오면 대부분이 열이 동반이 됩니다. 예, 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열이 동반이 안 되는 오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검사를 해봐서 검진을 해봐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검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 자꾸 또 오락가락 해가지고 예. 완치됐다가 또 다시 전파자로 신분이 바뀌고 네. 이게 무슨 완치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도대체? 현재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 RT-PCR이라는 그런 기법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예. 2번 이상 네거티브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완치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드물게는 우리나라에서 케이스가 있었지만 드물게는 그런 기준에 들어서 이제 완치 증상도 이제 좋아지고 그래서 완치 기준에 들어갔는데 일부 이제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치료약이 이제 없어서 되게 이제 면역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 면역 억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되게 치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 면역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 남아 있는 경우죠. 면역 때문에 면역이 좋아지면서 소량이 남아 있다가 그래서 잘 검출이 안 되다가 이게 이제 다 쉽게 얘기하면 산불 다 그 진화된 걸로 이제 알고 네, 그렇죠. 갔는데 이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제일 많은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감염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아주 드물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감염은 그렇게 많지 네, 않다. 물론 이제 재감염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네. 대개는 재감염은 잘 안 되고요. 대개는 이제 일시적으로 바이러스 타이트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사람도 안전하지 않다고 이제 WHO 사무총장께서 예.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 예. 젊은 사람들 정말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제 물론 대부분 이제 젊은 나이일수록 이제 일반적인 기본 면역은 그래도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이제 비교적 증상이 덜한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젊은 분들도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면역 반응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심하게 생기면 이게 그 주요 장기가 크게 망가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다장기 부전이라고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건 다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엊그젠가 대구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분도 충분히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예.
근데 특히 이제 이상하게 이란이 예. 이제 코로나19 사망자 중 다수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15%나 사망한다고요. 그래서 예. 유별나게 이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예. 이게 좀 이제 중국도 물론 이제 유월량 의사가 30, 40대니까 젊은 사람이 죽기는 하는데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사망하는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한 0.1% 정도밖에 예, 안 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이란만 15%예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좀 의욕을 가져서 이분이 이제 이란의 장군님이신데 예. 이게 맞춤형으로 이 미국이 이란 사람들 잡으려고 핵민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하셨어요. 기자회견을. 예,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이란뿐만이 아니고 이제 확진자가 미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보다도 물론 인구가 이제 훨씬 많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전반적인 환자 발생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생명무기 가능성은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로. 그렇죠. 네. 네. 생물무기 가능성은 물론 뭐 악마적인 생각을 하면 뭐 그런 네. 음모론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이란하고 이탈리아만 사망률이 높은데 네. 그게 맞춤형으로 그냥 했다고 하는 생각이 아마 네. 너무 지나친 반응인 것 같고요. 지나친 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의료 보건 체계의 차이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보면 이렇게 다 네. 이탈리아하고 이란이 단연 요즘 이제 네. 독보적으로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발생 수가 벌써 이제 한 45만이 넘었고요. 45만이 넘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45만이 넘었고 네. 지금 전체 사망자도 2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망률이 아닌 게 아니라 제일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하고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오늘 사망률이 벌써 치명률이 그 정도 됐고요. 10%? 예, 10%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체 사망률이 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공중보건 체계가 좀 이게 좀 무너져서 그런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봉쇄 조치가 좀 돼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망률도 사실 솔솔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 전체 사망률은 이제 1% 상회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 내지 1.4% 정도까지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 근데 이제 전체 건수가 이제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예. 좀씩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 측에 속합니다. 지금 그만큼 많이 발생한 거의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9,500건 이상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사망률이 한 1.3 내지 4%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OECD 국가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아직까지는 좋은 결과고요.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지금 제일 좋은 나라가 이제 독일,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일부 국가들 이제 독일이 이제 제일 지금 유럽 선진국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개 국가들은 아직까지 발생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사망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건 체계에서 철저히 지금 잘 커버하고 있고 생긴 환자분들의 중환자 치료도 상당히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이 네.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자화자찬인데 뭐. 아니 뭐 근데 중국 사정은 어때요, 우리 부부장 동지?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근데 며칠 전에 한 명도 안 나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우한 지역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얘기였나요? 아니요, 그냥 아니, 전국적으로. 네. 그 넓은데 한 명도 안 나왔어? 이렇게 발표 났다.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소식인데 네. 그 13억이나 되는 나라에서 한 명도 안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봐야겠어요. 어쨌거나 좀 줄어드는 추세니까 네. 그런 발표도 하고 이제 뭐 직장도 좀 다시 공장도 다시 좀 열라고 그러고 네. 마스크 공장들도.
마스크 공장 더 돌려요. 네. 마스크 대란이나 좀 해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 중국이.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 이제 방송국이나 이런 데도 좀 다시 오픈을 하기 시작했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중국이 이제 좀 잡히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귀국을 오히려 유럽에서 미국에서 탈출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큰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분들이 중국으로 가셔서 격리를 거부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격리를 해야 돼, 그때 그거에? 인권을 인권? 그리고 물도 이렇게 페트병에 넣은 이런 물을 마시겠다고 하시고 그 따뜻한 물, 끓인 물 그런 걸 거부하시고 근데 격리 기간에는 이런 물을 안 들이나 봐요. 페트병으로 된 제공 안 해주나 봐요. 그래서 또 그 중국 분들이? 예. 그 격리된 사람들이 중국 귀국자예요? 중국인 네, 귀국자? 그분들은 뭐 외국 국적인 중국인 외국 국적인 네. 중국인. 그래서 나 유럽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해서 또 언론에서는 되게 안 좋게 얘기가 좀 미움털이 좀 그러겠구나. 많이 바뀌었죠. 하여간 유럽이 패닉 스테이트니까 거의 이제 공황 상태니까 중국으로 오히려 탈출하는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지는데. 티켓도 너무 가격이 비싸대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유럽에서 중국 들어오는 티켓이? 네. 얼마예요 요새? 한 500만 500만 원? 그것뿐이 아니라 한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배? 5배에서 10배. 5배에서 원래는 10배? 안 그랬는데 제일 심각한 건 10배라고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와,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갑자기 중국이 노아의 방주가 됐네. 그래서 네. 문제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역시 뭐 노인들이 많이 아무래도 돌아가시네요. 그건 뭐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0대 이상에서 이제 그 사망률이 높아지고요. 70대, 80대로 갈수록 확실히 더 늘어나는 건 뭐 맞습니다. 그건 이게 기저질환도 있고 면역이 이제 떨어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쪽이랑 관련이 있으신 건가? 뭐 글쎄 질문의 내용을 제가 얼른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꾀돌이님. 네, 중국 쪽이랑 관련이 있다는 게 저요? 저 윤미정 부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관련 있어요. 중국인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말하는 중국인. 저는 한국에 있잖아요. 안전합니다. 공적 마스크도 받으러 갑니다. 보면 이건 중국 통계거든요. 네. 중국 통계도 역시 뭐 우리나라랑 별로 다를 게 없고 역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뭐 1% 미만으로 0.5% 사망률이 미만인데 상당히 낮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다장기 부전 같이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사이토카인 폭풍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먼저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게 그게 그죠? 이제 뭐예요, 이게 사이토카인이? 이 몸속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이제 몸속에서 발생되는 그런 면역 물질이거든요. 이게 사이토카인이라는 건데 이게 너무나 갑자기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 갑자기 많은 그런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 이거는 이제 이 바깥에서 온 그 균도 죽일 수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게 과도할 경우에는 우리 몸속 자기 몸이죠. 자기 몸의 장기가 이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한 군데 장기에서만 생성이 안 되는 거고 몸 전체적으로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의 여러 주요 장기의 그런 어떤 이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그 분비가 되면 그 장기 기능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주로 오나요? 그렇지는 그런 않습니다. 건 예,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도 생길 수가 있는 게 젊은 분들이 이제 되게 면역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생성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선을 넘으면 이게 이제 어떤 방어작용을 떠나서 이 몸속 장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장기가 이제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건 없나요? 사이토카인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면역 억제제라는 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드린 그런 크로킨이라는 이런 것들이 크로킨이랑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게 항염 작용을 함으로써 이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걸 일부 잡아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권고되고 있는 거죠. 아지스로마이신도 맞습니다. 아지스로마이신도 항염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병은 보면 고혈압, 당뇨병이 예, 그게 높네요. 제일 많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만성호흡기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암 치료를 받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면역 억제 많이 쓰죠.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특히 백혈구 기능 같은 게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바이러스 침투가 있을 경우에 이제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심장혈관 질환이 단연 탑이네. 10.5%니까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혈액 관련해 가지고 질환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것들이 생기면 제일 문제가 되는 기관이 폐하고 심장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염증을 바짝 일으키면 이제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심할 경우에는 이제 기능이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례 보면은 이제 아직도 단연 뭐 경상북도 대구하고 경상북도가 탑인데 25일 0시 통계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국한되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게 딴 데로 안 퍼져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잘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대규모 그런 거는 상당히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직 종종 일어나고 있으니까 서울의 그 콜센터는 어떻게 좀 진정이 된 겁니까?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는 진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종교 시설에서 같이 이제 그 접촉하시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어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래도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안심하기 좀 이릅니다.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실 분들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금 해외에다 문을 활짝 열고 해외 갈 길을 막혔는데 문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아직도 이 보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중국이나 아시아권에서 유럽이 이제 탑이 됐네요. 유럽이 제일 많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발생 국가가 주로 이제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쪽에 이제 유럽 쪽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이 또 하루에 10,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좀 상당히 아마 노출된 분들이 아마 들어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요새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전수로 검사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유증상자들을 주로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개 그래도 이제 대개 이제 그 전초 증상이 이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증상자들은 이제 검사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일 된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해외 나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 사람은 안전함하고 검증서를 써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직도 쓰고 있나요?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아닌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예,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외국 가는 분들도 그걸 써갖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그쪽에서 이제 그쪽이 더 심하니까. 미중은 이제 더 심하기도 하고요. 의미가 없어서. 예, 더 심하기도 하고. 근데 일부 아시안 국가들, 일부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도 요구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국가들도 지금 이제 자체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수제 여행을 막는 걸로 그런 정책을 좀 변화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음성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들어올 수 있게끔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정책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날지 애구하셨네. 네.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정점은 지나서 이제 가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상당 시간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좀 잘 모르겠고 우선은 지금 뭐 아직까지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이제 아주 드물게 발생할 때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 썼던 이제 기사가 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싱가포르로 피신을 온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고 습하면 이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싱가포르 와서 했는데 뭐 며칠 만에 나섰다. 뭐 이런 좀 소문이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그런 기대감을 많이 이제 해서 아마 올 여름쯤이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근거는 아직 없고요. 싱가포르 자체 발생도 지금 한 600명 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이러스 액티비티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더위에 이렇게 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베트남이 각광을 받기 시작해요. 평균 기온이 이제 낮에 30도에서 35도 된다고. 30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병이 잘 안 생긴다, 아마 빨리 낫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이 또 각광을 받는데 아직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근거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울기가 현재는 제일 가파르네요. 지금 뭐 어제만 해도 10,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왜 이러죠, 이 나라?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상당히 아마 일부 주에서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나 뭐 이런 계통으로 해가지고는 상당 부분 아마 퍼졌을 이미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졌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쪽은 근데 검사가 그렇게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환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확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그래도 좀 머니까 좀 난데 저는 아직 일본이 많이 신경이 쓰여요. 일본도 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처럼 확 저렇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데 올림픽 때문에 실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불안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검사를 잘 안 하질 않나. 정책적인 영향이 좀 있어서 올림픽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사실 절대로 이거 병으로 봐야 되는데 그 자체는 냉정하게 자꾸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이 다른 이유가 끼면은 이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계속 지금 그래도 격리 해제자가 더 많아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건 아주 다행스러운 지금 현재 추이죠. 다행스러운 추이입니다. 그다음에 이 질문 많았어요. 임산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임산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일반 수칙으로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일반 수칙으로 지키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사람 많은 데는 외부 활동은 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일단 빨리 병원에서 물론 이제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존적인 치료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19에 지금 특효약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보존적인 치료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증상에 따른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주고 충분하게 쉬게 하고
예,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또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근데 너무 기다리지 말고 빨리 검사를 해서 어쨌든 그 진단을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면 바로 일단 태아하고 산모는 격리가 돼야 예, 격리 되겠죠? 예, 해야죠. 네. 증상 좀 한번 말씀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 혹시 가벼운 사람이거나 이제 모더레이트가 81%고, 네. 그러니까 심한 사람은 14%, 네. 중환자가 5%, 예, 5% 미만입니다. 네, 그 정도 비율인 것 같고, 역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한 80%는 넘으니까, 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중환자 5%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되게 가벼운 사람보다는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부터 또 심한 사람, 중한 사람이 주로 폐렴이. 예, 폐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제 폐렴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예, 예. 폐렴 때문에 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렴이 이제 중증으로 가면 중증이나 이제 위험으로 가는 거는 그게 이제 폐렴이 왔다가 이제 그 폐손상이 오면서 그 중증 호흡부전이라는 걸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고농도 산소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에크모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혈관에 카테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바깥에서 그 산소를 투여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에크모 기계라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중증 환자들. 완치 후에는 네. 후유증 같은 거 없나요? 후유증 같은 게 이제 드물게 나타나는 게 이제 폐섬유증이라는 거거든요. 폐섬유증. 전문 아니에요. 이제 그거. 폐섬유증이 이제 왜 생기냐면 이게 이제 급성 호흡부전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다장기 부전이라는 게 온다고 그랬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가 되는 데가 이제 폐거든요. 폐, 그다음에 심장, 간 이런 데 이제 콩팥 이런 데가 이제 주요한 장기가 생기는데 폐 염증이 심해지면 염증으로 있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염증이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폐 섬유화라고 해서 이제 폐가 굳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 그게 일종의 이제 반응인데 그게 아주 심한 경우에 그렇게 이제 급성 호흡부전이라는 것이 오면 되게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되게 그런 폐섬유화증이 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치료가 돼도 나중에 남으면 이제 섬유화증이 생기면 나중에 이제 숨차 간격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합병증으로 좀 위험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메르스 때도 메르스 때는 더 심했습니다. 메르스 때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보다 생기는 발생 건수는 적었지만 그 합병증이 폐섬유화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보면 무증상인데 네. 이렇게 이번 특징은 이렇게 폐가 그냥 하얗게 되는 예. 그런 일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폐렴이 생기는 경우고요. 네. 폐렴이 다발성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다 양쪽 다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내 첫 사망자 폐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면역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폐렴이 퍼지면서 이렇게 이제 급성 호흡부전이라고 해서 숨이 굉장히 차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크모라는 체외로 이렇게 피를 빼서 거기다 산소 공급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보통 폐렴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드물은데. 증상이 심하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증상이 가벼운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증상이 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병변으로 보면 이게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있고 아주 다발성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우는 예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게 있습니다. 보면 이건 CT잖아요. 네. 보면 이제 군데군데 허연 데가 그 염증입니다. 그 염증이 이제 제대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섬유화라는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폐가 굳어지기 때문에 다행히 그걸로 해서 좋아지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폐 섬유하는 그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급격히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번 거 보니까. 예. 이 간유리음용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는 이제 이 폐 경결이라고 하고요. 경결. 간유리 음용은 이제 좀 아니면 유리같이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그 진한 게 좀 덜합니다. 그리고 뿌옇게 나타나는 그런 소견이거든요. 그게 이제 더 심해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유화증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이제 나타나고요. 처음에는 이제 간유리 음용으로 나타났다가 이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섬유화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폐가 붓는 현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환자실 가는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되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만 하더라도 대개 이제 뭐 중증 환자들이 이제 5% 미만이긴 하신데요. 네. 5% 미만이긴 하신데 관리만 잘하면 그것도 이제 관리만 잘하면 대부분 되게 이제 어떤 경우에 중환자실로 보내나요? 호흡곤란이 심하고 호흡곤란이 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폐에 여러 가지 다발성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네. 간유리 음용. 예, 간유리음용이죠 이게. 예. 뿌옇게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폐렴이 전체를 더 심하게 퍼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차이. 이건 그냥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아주 그냥 하루 상간에 이렇게 급격히 나타나네요. 예. 그게 이제 대개 원인이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염증이 심하게 퍼지는 경우가 올 거다. 12월 29일, 30일, 1월 1일로 하루 이틀 상간에 그냥 막 거의 폐가 다 전체가 다 망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결코 가볍게 넘길 질환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CT 찍는 사진인데요. 저 빨간 주머니에 들어가서 찍습니까? 아니면 저 주머니를 옮겨가지고 꺼내서 찍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저거체? 자루체. 그럼 저 자루가 들어가서 보면 자루를 좀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음압통이죠. 예. 음압통이고 이것제 CT 컴퓨터로 한 모양이죠. 이게 들어가서 찍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찍고 나오면 다 소독합니까? 이래도 그래도 소독하죠. 이건 정말 CT실에 막대한 업무에 지장을 주겠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CT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업무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자분들 케어할 때는 그 감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한 2주 가까이 되면 또 회복이 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잘 회복이 되시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에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게 이제 심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잘 그 염증 반응이 심하지 않게 일어나게끔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이제 느낌 있는 여자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신다는데 다음 주에 꼭 또 와주세요. 오늘 외계인 가도로 온 것 같다고 그러는데 외계인들도 저런 데다 가두나 보죠. 그래도 한 2주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진다니까. 대부분 이제 잘 면역만 잘 유지해주고 보존적 치료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감염 같은 게 안 생기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되게 이제 자신의 면역이 돌아오면서 이게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도대체 좀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치료제 언제쯤 나오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실제 먹는 약이나 아니면 이제 백신이 언제 나오냐 하는 게 제일 그 키포인트인데요. 지금 국내도 그렇고 이제 외국도 그렇고 몇 군데 지금 개발하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임상이 아무래도 들어가려면 올 여름쯤 돼야지 아마 임상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1상, 2상, 3상 이렇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치려면 기도 1년은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빠를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렇게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신약 개발을 뭐 하고 기자회견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하시고 했던데 하여간 좀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린다는 네, 아무래도 말씀이시군요. 예, 예.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백신이 답이다 그러거든요. 네, 백신은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이 네. 있죠. 네, 제일 많이 이제 알려진 게 우리 이제 불화라든 살균 백신. 네. 예, 이건 이제 그야말로 죽인 거고. 네. 예, 순화 백신, 약독화 백신이라는 거 알려진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이게 제일 흔한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게 되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그 DNA 백신이라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차 백신하고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보통 감기, 독감 예방 주사 예. 맞는 건 무슨 백신이에요? 그거는 그 항원을 넣어줘가지고요 면역을 그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는 DNA 백신 지금 저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네. 비슷합니다. 예. 그럼 소위 말하는 유전공학 백신이네요. 예, 유전공학 백신. 예. 지금 현재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균을 약독화시킨 걸로 해서 이제 네. 들어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네. 그 독감을 이제 막아주는 건데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DNA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하고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그 바이러스 DNA와 같은 형태로 해서 집어넣어주고 그게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면 면역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항차 백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사야 되냐고 질문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임상 예. 결과가 이제 나와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다들 하고 뭐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느 회사가 이제 빨리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지난번에도 모르죠. 사스 백신을 네, 개발하려다가 돈만 잔뜩 들어가고 네, 이제 없어지는 네, 거는 사스가 없어지는 바람에 의미가 네. 없어져서 개발도 안 됐어요. 네. 돈만 쓰고.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간에 갑자기 이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든다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은데 우선은 지금 그래도 상당 부분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는 돈도 돈이지만은 환자들을 치료를 위해서 어쨌든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네. 네, 여윳돈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식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셀트리온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제 참고로 뭐 한국 회사들 보면 보면 주로 이제 녹십자니 SK 바이오사이언스니 이런 회사들이 하는 게 이제 서브유닛 백신을 한다고 그래요. 서브유닛 백신이 뭐예요? 서브유닛 백신이 네. 이제 일종의 이제 DNA 백신들인데요. 네. DNA는 이제 분자유전학적인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몸속에 이제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해가지고 그걸 막는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하는 거는 일단은 여러 군데 회사에서 하고 있지만 네. 그 임상을 좀 거쳐서 명확하게 우선 안전성이 우선은 있는지 그게 확보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한테도 직접 썼을 때 유용한가 아닌가 하는 임상 결과를 좀 보고 임상적 결과를 보고 그거는 이제 채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꼬얌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하셨는데 뭐 코로나 환자 얘기면 투여하던데 효과도 극소수라고 하던데 그 아까 이제 처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 그 대규모 임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결과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중국에서 한 10개 병원들, 10여 개 병원들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일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100여 명, 1차 결과가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처음 데이터는 30몇 명이던데. 예, 그 다음에 이제 100여 명 정도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임상 결과를 예측을 하면 임상 3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최소한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상 데이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제는 어떤가요? 항바이러스제요. 그거는 아직 뭐 지금 임상주의고요. 지금 제일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항바이러스가 여기 나와 있지만 렘데시비르라는 그런 임상 약제거든요. 이게 이제 5월달에 뭐 끝난다고 그러던데 지금 사실인가요? 지금 이제 임상 진행 중이고요. 아마 5월, 6월 되면 어느 정도 1차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가 나올지 이제 그건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되면 그래도 가장 빠른 거죠. 그렇죠. 그게? 약 중에서는 제일 빠릅니다. 네. 이미 이제 저거는 저 에볼라 바이러스 제절에서 이제 생산이 이제 이미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드라그 리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이제 약물이 이제 네. 재배치죠. 약물 재배치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코로나에 썼을 경우에 어떨까 하는 걸 좀 보는 겁니다. 네. 이 약은 어떻습니까? 칼레트라도 지금 현재 음. 지금 에이즈 치료제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개발이 이미 돼 있던 거고요. 이미 나온 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칼레트라가 급여 이제 저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돼요? 예, 보험 다 아니 보험-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보험이 됩니까? 예, 코로나 보험을 다 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칼레트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주 확실치 않죠. 정확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결과가 좀 나와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병이 너무 급작스럽게 세계적으로 예. 확산되는 바람에 예. 전 세계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하여간 뭐 이 사태가 지나가긴 지나가겠죠? 그럼요. 네? 예. 아, 예. 네. 그리고 원래 뭐. 전염병이라는 게 항상 극성을 부리다가 꺾이게 예. 되어 있는데 예, 예. 안 꺾이면 뭐 인류가 멸망을 해야죠. 예, 뭐. 뭐 근데 뭐 잘 아마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 잘 좀 대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모범국이잖아요. 그래서 잘 아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법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약물이건 백신이건 뭐 해법이 이제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하여간 건강에 유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 특히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는데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 이진환 기자가 이제 격리에서 해제돼서 돌아오니까 한번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미국하고 한번 이원 방송을 시도해 볼까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내주 목요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